자, 기본 이론 과정 2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름 교재 166페이지예요. 자, 166페이지 보시면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있죠. 자, 프린트물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에 출제 경향이다 넣어드렸는데, 자, 시장론 이 부분도 매 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살펴본다면 출제되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출제 안 되었고 대체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되고 있다 할 수 있죠. 과거에는 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된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어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시장론 이 부분도 비교적 평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듣다 보면 어려울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몇 차례 우리 학습하면 굉장히 평이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꼭 우리한테 득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출제 빈도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 보시면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에 대해서, 자, 2절은 주택시장 분석이다. 3절은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구성인데 대체로 동그라미가 어디에 많습니까? 중에 많다라는 이야기야. 이도 뭘 이야기합니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학습을 좀 할수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수험 전략이다. 학습 목표 이 부분도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교재 봅시다. 167페이지예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 1절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이다 소개되는데,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자, 시장의 의미 및 유형이다 나와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시장이다 표현하는데, 시장은 뭘 의미할 것인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재화가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장이란 매수자 매도자에 의해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말한다는 거죠.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재화가 부동산이면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시장을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전국적 시장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지역적 시장에서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도 저희들이 교재 1편 제3장이죠. 부동산의 특성 이 파트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반복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시장을 우리가 전국적 시장, 지역적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 시장이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죠.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다. 자,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할 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는 국지적으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과로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즉 부동성이란 특성을 하여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시장을 자, 이제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구체적 시장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추상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렸었죠. 여기에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이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사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사과는 사과 팔러 사면 남대문 시장으로 사과 가지고 오겠죠. 살 사람은 돈 가지고 남대문 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남대문 시장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구체적 시장이다. 그래서 사과 이것은 일반적인 어때?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부동산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까지 낑낑 매고 땀벌 불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됩니까?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부동성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렇지만 어때? 자, 토지는 거래가 되죠? 부동산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 결국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특성에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구체 시장이 될 수 없고 추상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학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건데 이제 자, 부동산이란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자, 구로 지역이다. 참 자, 구로 지역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을 이제 하나의 장소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남대문 시장처럼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본질은 어때? 구체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거래되는 장소로 본다면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란 어때?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양골 2번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 내에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장소를 통하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서 본질은 추상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생각하시고 결론만 잘 이해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는 거죠.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참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 참 여러 개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면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에 참여자가 있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 공급자가 어때? 다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품의 질이 어때? 동질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산 요소의 이동이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업이 시장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시장의 진퇴가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장에 진퇴를 했어요. 진은 뭡니까? 진입. 이처럼 시장이 들어오는 거고 퇴는 뭡니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과 퇴거 이 자체가 자 줄임말로 진퇴 이렇게 하겠는데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 참여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참여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자 이 같은 요건을 어때? 모두 다 갖췄을 때. 이 요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가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는 다수가 될까요? 소수로 한정될까요? 그렇죠?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이제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고가성. 자,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1번 조건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조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상품의 질은 동질적일까요? 이질적일까요? 그렇죠? 이질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질적이다.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란 특성으로서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조건도 어때?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조건 봅시다.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이야기예요. 그냥 보세요. 이제 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 조건도 어때? 충족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죠. 뭐 대표로 부동성 이 같은 특성으로 해서 자 3번 조건도 충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조건 봅시다. 시장 참여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데 부동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하죠. 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조건도 어때? 충족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 중에 어때? 충족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데 결국 충족된 게 하나도 없다. 뭡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여러 특성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부동성, 뭐 부증성, 뭐 개별성, 뭐 등등 자,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분류하는 다양한 견해를 설명을 좀 드렸고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만 잘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다음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다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뭐 여러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자, 양고로 3번 보세요. 양고로 3번에 편고로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 1번 다수의 판매자 즉 공급자죠. 구매자 즉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즉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했죠. 수요자, 공급자 수가 어때? 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품의 가격과 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자,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 결국 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가 어때?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었죠.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시장의 진입과 퇴가가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4번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따라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네 번째 거죠.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봅시다.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괄호 2번 보세요. 편괄호 2번 세 번째 줄로 봅시다. 세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챕터 시장의 의의 및 유형이다. 이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168페이지입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기능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양고래 1번 봅시다. 양고래 1번. 자, 첫 번째를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나와있죠? 우리 조금 전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매수자, 매도자에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때 재화가 부동산일 경우 이 부동산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란 매수자, 매도자에 의해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학자 이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스라는 학자는 부동산 시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간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 가액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분배, 토지와 공간 이용의 형태 결정, 수요 공급의 조절 돕기에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한 곳. 여기가 바로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을 하여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며, 그렇죠? 결론 부동산 시장은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보세요.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도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에서 결국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떤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된다.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고래 1번 시장의 우위다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자, 양고래 2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능 이 표현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능 이 표현이 나오면 뭘 또 역할 이걸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할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기능 이 표현하면 항상 뭘 또르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존재치 않다면 할 수 없다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교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존재치 않다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된다. 결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과 자, 현금 간의 교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동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한 뭐 소유권과 임차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어떤 교환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편곡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편곡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의 합의에 의해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지금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예. 자, 다음 주 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 등이 교환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역할이다, 기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먼저 교환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어떤지 부동산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공간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 거래를 합니까? 시장을 통해서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죠? 역시 시장의 기능, 역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럼 공간을 거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편곡 2번 내용을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끝부분 보세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라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 인근에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야. 또는 뭐 SRT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이 지역에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많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로 인해서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이래서 당연히 초과 수요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업 측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업 측에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공급량이 증가한다. 참 양이 증가하는데 이때 품질도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양과 품질, 즉 질을 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자, 이 자체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양과 질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름 교재 편곡 3번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부동산 시장은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에 이처럼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누구에게? 자, 지대죠. 임대료.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책에 이 땅을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채 여기서 이 토지가 어때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결정이 되겠죠. 이도 어딜 통해서 됩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겠죠. 그래서 시장은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봅시다. 병월 4번 첫 번째래요. 토지의 이용은 대상 토지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는데, 자 이건 먼저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 거래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에 있어도 거래시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또 창조된 가격은 파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 이도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림을 하나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재도 그림이 들어있는데 일단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Y축은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X축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같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건물을 어떤지 먼저 우리가 팔고자 사람 입장에서 합시다. 팔고자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처음에는 싸게 팔려고 그럽니까? 비싸게 팔렵니까? 비싸게 팔고자 하겠지요. 처음에는 비싸게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격을 어때? 높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높게 부르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시간이 이렇게 경과함에 따라서 그냥 서서히 어때? 가격을 이처럼 낮춰간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팔려는 사람 입장이지요. 바로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이 시점에서는 어때?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어때? 팔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주면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겠죠?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제한하는 이 가격은 최소 가격입니까? 최대 가격입니까? 그렇죠. 최소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소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어때? 받아야 팔겠다는 거. 이것도 안 주면 안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서 최소 가격이 된다. 그리고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그럼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엔 어떻습니까? 싸게 살려고 그러겠지요. 처음에는 싸게 살려한다. 그럼 처음에는 싸게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집니까? 안 사집니까? 안 사지죠? 안 사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때? 가격을 서서히 높여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자, 최대한 이만큼 지불을 용이했다는 이야기야.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불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아니, 최대한 이만큼 지불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최대 가격이 된다. 최대 가격, 즉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가격, 상한선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매도자 팔는 사람이죠. 팔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되는 거지요. 반면 매수자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는 지불을 용이다. 이보다 더 높은 가격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최대 가격 상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나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모두 어때? 주관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어때? 매도자 스스로 때 제한하잖아요. 주관적인 제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주관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시점에선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매도자는 어때?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팔겠는데, 그런데 매수자는 어때? 최대한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쉽게 뭐 금액이다 한번 생각합시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자 이제 따진다면 여기가 어때? 10억이다. 여기는 어때? 30억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예, 그럼 자 보세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30억을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30억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최대한 얼마 지불하겠다? 10억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한테 최대한 10억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겠죠? 거래 이루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 바로 이제 이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이제 자, 지금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과 자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이 어때? 일치하게는 이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이다. 그럼 처음 이제 자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과 매도자 제한하는 가격 이게 일치하는 이 점이 있다는 이야기. 이 점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 되겠지요. 왜? 의견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어찌 보면 여기가 최초 균형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 지금 X축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가격에 의해서는 이 가격에서는 어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경과돼서 이 시점을 생각을 합시다. 이 시점에서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자 A라는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자 보세요. 자 이 시점에서는 자 보세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 최소한 이만큼을 받으면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A라는 가격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만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점에서 가격을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 시점에서 B라는 가격을 한번 생각을 했는 이야기예요. 그럼 B라는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인가? 역시 안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점에서 매도자는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 이거 받고 안 판다는 이야기지요. 이만큼을 받아야 팔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C라는 이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C라는 가격에서는 거래가 어때? 이루어지겠지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시점에서 C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지불을 용이했다는 이야기야.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 지불하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렇죠?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거 더 높은 가격 받으라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지 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점이 있죠. 바로 이 점이 되겠네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뭡니까?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뭡니까?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이에서 가격이 창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보세요. 이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뭐가 됩니까? 상한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뭐가 됩니까? 하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한선이 돼서 이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격이 창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합시다. 자,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뭡니까? 상한선. 최대 가격이 되겠죠?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뭡니까? 하한선. 최소 가격이 된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자, 편곡 5번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보시면 동일한 부동산 할자도 거래 시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창조된 가격은 다른 이유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으로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이처럼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뭡니까?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이처럼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뭡니까? 최대 가격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자, 우리 이런 설명 드렸어요. 자,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이나 매수자 제한 가격 모두가 주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관적 제한 가격이 교차한 점을 기준으로 자, 이 점이 기준이 되겠지요. 자, 매도자의 제한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이 뭡니까? 상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창조된다 생각하시고 그림은 여러분께서 어떤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딱 조심할 게 뭡니까?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뭐가 된다? 최소 가격 하한선. 그리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있고 그리고 매도자 모두가 가격 제한한 가격은 주관적인 제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여섯 번째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딜 찾아갑니까? 시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이런 정도만 이해해도 크게 문제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기능이다 나오면 뭘 떠올리자? 역할, 이걸 떠올리고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 교환 기능이 있었죠.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다. 다음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다. 다음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이다. 가격 창조 기능이다. 정보 제공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여름 교재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3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됐죠?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란 이야기예요. 특성. 자, 이때 특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부동산 시장은 자,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사과 이처럼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자, 일반 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특성 이걸 배웠잖아요. 자, 이래서 뭐 부동성, 부중성, 개별성, 영속성 이것은 부동산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 부동산 특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란 재화가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 역시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걸 어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부동산 여러 가지 특성을 해서 결국 우리 앞서 했지만 부동산 시장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챕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별표 3개 해놓자 그랬지요. 첫 번째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고가성 등 일반적으로 달리 부동산만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의 여러 특성을 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 부분도 우리 교재 제가 10가지를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종류 좀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양고로 1번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지역성이다. 또는 시장의 국지성이다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는 결국 뭡니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시장이 국지로 형성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배웠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양호를 1번 봅시다. 자, 시장의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다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하여 일정지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동남아 1번 봅시다. 동남아 1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남에 부동산 시장이 있고 구로에 부동산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강남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구로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어떤지 구로는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남아돌고 강남은 부조다 아우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우성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어떤지 남아도는 구로에서 부조다 아우성인 강남으로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공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장의 중심은 누가 될 것인가 봅시다. 자, 강남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초과 수요니까 뭡니까?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 그럼 누가 있어야 거래될까요?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된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매도자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구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누가 있어야 거래됩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남 1번 봅시다. 이제 동남 1번. 부분 시장별로 이처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이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해서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왜?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 봅시다. 초과 수요 시에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며 초과 수요 이때는 어때?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매도자를 더욱더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초과 공급 시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자, 초과 공급 때 매수를 더욱더 중시한다. 그래서 초과 수요 시에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 초과 공급 시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남아 2번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이제부터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지역적으로 형성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다수가 될까요? 소수로 한정될까요?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게 동남아 2번 내용이에요. 2번 봅시다. 각각의 시장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매수자, 매도자를 갖게 되며 그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특정 지역에는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네 3번 봅시다. 동네 3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할지도 강남에 들어서느냐 구로에 들어서느냐 여기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강남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어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3번 보세요. 3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더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결국 강남이야 구로냐 지금 시장적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음 4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 결국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이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유사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랄지라도 이처럼 강남에 입지하느냐 구로에 입지하는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고 강남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남아 5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용도 그 지역성에 영향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네 6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장 부동산 정책 논의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국적 시장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의 지역성,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나와 있죠. 예,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나와 있는데 이도 이미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어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사과 이처럼 일반 재화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구체적 시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자 일반적 달리 지금 어떤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도 결국 어떤 성 때문입니까? 자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양고를 2번 봅시다.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그 아래줄 그 부분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란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자,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어땠지? 자, 지역별로 형성이 된다. 결국 지역적 시장이다. 이야기 들었죠? 자,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자,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세요. 이제 동일한 지역이랄 때도 자, 예를 들어서 자, 구로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이랄 때도 다시 어떤 시장은 또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어떤지 구로의 부동산 시장도 어떤지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나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용도별로 시장은 또 쪼개진다는 것은 지역별로 시장이 어때 분화되는 것이고 통일한 저기 할 때 다시 용도별로 시장은 또 어때 분화된다.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보세요. 이제 구로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또 어때?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쪼개진다.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이 있고, 자, 임대차 시장이 있다. 지금 시장은 또 어때? 또 분화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매매 시장, 임대 시장, 지금 권리 형태별로 또 시장은 분화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제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또는 뭐 내구성. 자,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지역별로 분화되고 동일한 지역일자도 용도별로 분화되고 동일한 용도일자도 권리 형태로 분화가 된다. 지금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호 3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 자꾸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적 시장이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세분화된 것은 어떤 성?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일한 지역이랄지라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용도별로 세분화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번 동일한 지역, 동일한 용도랄지라도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등 권리 형태에 따라 부분 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권리 형태별로 세분화된 것은 영속성,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권리 형태별로 분화되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시장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리켜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때 수급, 이건 뭐의 줄임말입니까?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또 여러 층 관련되어 있겠지요. 자, 먼저 부동성. 자, 지역 간 이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지역 간의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증성,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개별성,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또 워낙 오래 쓸 수 있다. 내구성. 이래서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워낙 비싸다. 고가성. 이래서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 뭐 등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 아파트는 수요가 급증하면 이제 어때?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신규 공급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곧바로 신규 공급을 통해서 뒷받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요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 많죠. 그러나 곧바로 신규비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은 어때? 뛰겠지요. 그래서 이로해서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폭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처럼 가격이 폭등해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왜곡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단기적인 모습이에요. 단기의 모습. 왜? 장기에는 신규업이 가능하죠? 그럼 신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소멸이 된다. 그럼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 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단기에는 참 초과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선생님 지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다.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 이건 뭡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이처럼 가격 왜곡 현상,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양으로 4번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구매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에 때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시장 특성을 수요와 공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즉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보세요. 자, 이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내구성, 고가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파트는 수요 급증했어요. 지금 상황이 변했죠? 그래도 어때? 수요 공급 조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이야기지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않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참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 왜곡 현상은 어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들어볼 수 있겠죠.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그런데 자 이건 이래서 하세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표준화, 규격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참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은 어때? 표준화, 규격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특성을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또한 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으로 5번.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소개되는데 자,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처럼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서 대체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또한 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비조직성이다라는 건데, 자, 이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지 부동산 시장에서 도매상, 소매상 이 같은 유통기구가 있다. 들어보셨나요? 자, 보세요. 아파트 도매상 들어보셨나요? 땅 소매상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이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 이걸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인데 뭐 대표적인 게 개별성 이와 관련돼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서 시장은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지 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생산자는 뭡니까? 공급자죠. 자, 소비자는 어때? 수요자다. 그래서 자,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사이에 어떤 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으로 6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특성, 그 아래 주신 가점 뭐 등등으로 인하여 상품별 시장의 조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는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줄 끝부분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때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사이에 중개업자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 자, 거래의 비공개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의 비공개성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무슨 거래의 비공개성 이래서 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제 땅을 좀 샀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땅을 자, 단임의 땅 얼마 주고 언제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거래 비공개성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괄해서 거래의 은밀성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거래의 은밀성이다. 그럼 이도 무엇 되는 것인가? 자, 개별성이라는 특성에서 여기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대표로 개별성이라는 특성에서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서 이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또한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래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거래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양으로 7번 거래 비공개성이다라는데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사포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가 되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 거래의 비공개성 또는 거래의 은밀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장은 불투명해지지요. 또한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 비용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동산을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째.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장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특히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다. B자. 다음 시장은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가 없다. 비조직성이다. B자. 거래 내용을 알리려야 된다. 거래 비공개성이 있다. B자. 조심을 하시기 바라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이다. 그래서 B자를 조금 조심하시고 여기는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모두가 어때? 대표로 개별성이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8번째로 부동산 이 사무 자체는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도 이런 소리 해봅시다. 자,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럼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냐. 1.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증성의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라는 점에서 법적 제한이 많다. 이처럼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겠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으로 8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은 부증성의 특성이 있으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물로 일반 자업의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론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 초래할 수가 있다.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9번째,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부동산은 워낙 비싼 상품이다.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가의 상품이니까 내가 사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기간이 어떻게 길어지겠죠? 또 내가 팔고자 합니다. 그럼 팔고자 하는데 사줄 상대방이 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 거래가 곤란한 이야기죠.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되면 이처럼 단기로 거래하는 게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지 현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에서 유동성 또는 환금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쉬운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유동성, 환금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봅시다. 양으로 9번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설명드렸죠? 첫 번째를 중간에 보세요. 부동산의 고가성 등의 특성이에요. 일반적과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1. 매매 기간의 장기성 또는 단기간에 곤란하다. 단결의 곤란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상품의 유동성이나 환금성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10번 상품의 고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워낙 비싼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참 고가성이 있다. 그래서 내 돈만으로 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지 은행부터 대출 좀 받고자 하겠죠. 이때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 말이죠. 그래서 빌려서 살려하지 않는다.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금리가 하락합니다. 싸게 빌려서 살려겠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봅시다. 10번째, 상품의 고가성이다.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대출 받을 수 있냐 없냐? 지금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1번, 금리의 상승 하락 등 자금의 유용성 이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만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공급자 수도 상대적으로 제한이 된다. 그래서 소수의 매도자와 소수의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수의 매수자, 매도자가 존재한다. 결국 수요 공급자가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도 여러 이유 때문이죠. 먼저 시장은 부동산 특성에서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소수로 한정된다. 그 내용이고, 다음은 부동산 워낙 비싼 상품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도 소수로 한정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소수의 매도자, 소수의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시장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3번,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의 진입 과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또 4번, 일반적과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구매 기간이 장기화된다. 우리 설명했죠?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서 우리 10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자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죠. 다음 부동산 시장은 이제 추상적 시장에서 구체시장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이루어진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 다음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다. 비표준화성,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 법적 제한이 많다.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 예, 상품은 워낙 비싸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 부분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